자, 지금 시간은 제6주차 자원 개발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에 1교시에서 그 자원 개발에 대한 어떤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세부적으로 이제 2교시, 3교시에서는 자원 개발을 효율적으로 이제 개발하기 위한 현장의 노력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근무하고 있는 노인보호 전문 기관에서 나름대로 진행하고 있는 그 자원 개발인 이제 물적 자원 개발 기관인 후원 이사의 부분을 우리 그 2교시 때 설명드리고 3교시 때 인적 자원 개발의 중요한 부분인 이제 그 자원봉사 단체인 히어로 서포터즈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제 앞에서 했던 내용들에 대한 텍스트 부분에서 이제 좀 더 자원 개발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이제 물적 자원인 우리 후원 이사의 오늘 2교시 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는 누구에게 서비스를 하는 거겠죠? 문제와 욕구가 있는 클라이언트에게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욕구를 파악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떠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한 지역사회의 어떤 자원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자원을 연계할 때 사실은 좋은 뭐 사람들, 인적 자원들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뭐 할머니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좋은 의술을 갖고 있는 병원에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 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누구의 변호사라든지 의사라고 하는 어떤 자원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 인적 자원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죠? 자, 인적 자원이 필요하고요. 그분이 당시 생계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제 생계적인 문제에 있어서 물론 후원자 연결도 필요하고 나름대로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어떤 여러 자원들이 필요하겠죠. 그걸 우리가 자원 중에서 뭐라 할까요? 자, 바로 물적 자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1학년 때 또 많이 배웠죠?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클라이언트한테 연결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바로 자원 연계라고 합니다. 어떤 자원들을 연결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인적 자원을 갖고 있고 또 물적 자원을 갖고 있죠. 클라이언트 연결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클라이언트에게 바로 직접적인 자원 연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여기 보시면 화살표가 이제 두 개로 나눠집니다. 자, 인적 자원. 자,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갖고 있을 수 있는 이런 좋은 우수를 갖고 있거나 또 법률적인 자문을 갖고 있는 어떤 전문적인 어떤 자원들도 있고요. 또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이런 여러 가지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원봉사자들을 나름대로 기관 내에서 조직화시켜서 기관 내 조직으로 이제 둘 필요가 있겠죠? 자, 이거를 이제 인적 자원을 인적 조직으로 또한 후원자들을 또 저희 기관에서는 후원 이사회라고 좀 이따 설명을 할 건데 후원 이사회라는 조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적 자원 조직으로 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뭐라 하나요? 하나의 자원들을 조직으로 만드는 과정들을 조직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이러한 조직과 조직이 클라이언트를 중심으로 서로 상호적인 네트워크를 한다. 자, 우리 네 글자로 우리 1학년 때 배웠죠? 뭐라고 하죠?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학대 피해 노인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바자회를 진행한다. 자, 우리가 이제 물품 바자회도 진행하고요. 음식 바자회도 진행합니다. 또 음식을 준비한다거나 또 물품 바자회 스텝으로 또 이렇게 활동하는 분들이 저희 주로 이제 자원봉사자인 인적 자원들이 이런 활동들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후원금을 조성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우리 후원이사들은 나름대로 시간은 많지 않다 보니까 또 티켓을 많이 팔아주시죠. 일시적인 후원금을 또 지원합니다. 하면서 우리 그 바자회 때 나름대로 인적 조직이 스텝으로 움직이고 물적 조직이 티켓을 팔아주면서 후원을 해줍니다. 이렇게 클라이언트를 중심으로 효카페라고 하는 예전에 행사를 했었는데 이런 그 조직과 조직이 네트워크를 하는 관계를 뭐라고 한다고요?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전반적인 과정들을 우리가 사례 관리라고 하죠. 자원적인 자원 동원론 부분에서 근거로 했을 때 나름대로 케이스 매니지먼트라고 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사회복지사가 이러한 인적 자원, 물적 자원들을 인적 조직으로 물적 조직으로 잘 이걸 하는 역동적인 과정을 뭐라 할까요? 바로 인파워먼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파워가 있는데 무슨 파워? 자, 내적인 파워, 내 안의 파워. 그래서 이거를 역량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이거를 이제 고난 위임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사회복사가 얼마큼 자원들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걸 조직할 수 있느냐. 이게 사회복사의 뭐라고요? 인파워먼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사실은 자원을 개발하고 발굴하고 연계하는 것. 그래서 자원 개발의 중요성을 이 시간에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자, 왜 자원 개발이 필요할까요? 결국 사회복지기관이 제한된 자원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역사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통해서 더 많은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고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역사의 어떤 인식도 개선할 수 있고 지역사회 공통체 의식을 향상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자원 개발은 성공적인 사례 관리에 뭐가 된다? 키워드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 이 시간에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결국은 자원 개발의 효과는 뭐가 있냐면 결국 궁극적으로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결국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회복지기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또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뭐가 된다고요?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거겠죠? 자, 그리고 지역사회의 어떤 그런 행사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후원 행사를 통해서 또 알리고 참여시키고 인해서 우리 기관들을 어떻게 한다? 홍보를 할 수 있다는 홍보 효과를 또 얻을 수 있겠죠. 또 이런 전반적인 과정들은 결국 또 클라이언트에게 긍정적인 뭐를 할 수 있다? 전반적인 통합적인 사례 관리가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자원 개발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임의적으로 제가 정의한 바로는 바로 자원 개발은 결국 효율적인 사례 관리에 위해서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소통이라는 매개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사의 어떤 소통 능력에 따라서 이제 인파워먼트가 이제 생기게 되고 또 이제 이 소통의 커뮤니케이션 파워에 의해서 자원이 개발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떤 그 사역자가 얘기를 했죠. 예, 지역 권력의 이동을 얘기하면서 포지션 파워, 권력의 힘에서 커뮤니케이션 파워, 소통의 힘으로 권력이 이동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자원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사의 역량은 바로 소통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으며 우리 기관에서 마찬가지지만 사회복지기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역할을 두고 있는 기관의 담당자가 뭐겠습니까? 자원봉사 담당, 후원자 담당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역할들을 잘 담당하는 역할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 기관에서 이 대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인 이제 히어로 서포터즈와 후원 이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런 자원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했을 때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과 행사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물적 자원 이 시간 설명 후원사는 후원금을 통해서 학대 피해노인에게 의료비, 생계비를 지원해서 나름대로 이제 그 적절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게끔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후원처를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후원자들을 모아서 이제 효율적으로 더 많은 후원자들에게 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필요성과 목적은 이제 의료비와 생계비를 조성해서 이제 긴급 지원을 가능하게끔 하고 있고요. 또한 후원 인사를 통해서 이제 후원금이 잘 투명하게 잘 지출되는지를 보고해서 투명한 재정 운영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후원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기관에는 한 100여 명 중에 이제 그 후원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월 5만 원씩 후원을 해주시는 CMS 후원자들 대상으로 이제 후원 이사회라는 명칭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20여 명 정도가 후원 이사를 활성화하고 있는데요.
이 CMS 후원자들이 월 5만 원씩 후원하다 보니까 연간 100만 원 이상의 이제 후원금이 이제 지원이 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단체 중에 이제 후원자들을 후원 기관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우리 후원 모금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연간 100만 원 이상의 후원자들이 조성이 관련된 사진을 보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2014년도에 아직 2012년도에 이제 후원자들을 이제 결성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기금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분기별로 한 번씩 모여서 후원 이사의 간담회를 통해서 후원금 결산 보고를 드리고요. 정기적인 이제 또 간담회를 또 통해서 이제 후원금에 대한 어떤 투명성을 또 담보하고 이제 앞으로 진행될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보고를 드리는 과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는 6.15 6월 15일 날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해서 토론회를 진행했는데 일시적인 후원금을 또 조성을 해서 나름대로 이제 한 1,500만 원 정도의 후원금을 조성해서 일시적인 후원으로 또 이렇게 후원금 전달식을 토론회 때 겸해서 진행을 했고 대부분이 이제 저희 후원이사들이 또 이렇게 또 참여를 해갖고 후원 행사에 또 의미 있게 또 행사를 담아 주셨습니다. 예, 우리 대표적인 인적 자원인 이제 히어 서포트즈라고 하는 우리 자원봉사 단체가 있습니다. 희망의 울타리, 노인들에게 희망의 울타리가 된다고 해서 히울이라고 약자로 해서 이제 히울 서포터즈라는 명칭을 썼는데요. 대표적인 우리 기관의 이제 전문 자원봉사단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서 우리 기관에서 여러 가지 캠페인이라든지 또 부설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같이 참여하면서 나름대로 저희 어떤 사업의 일손이 모자란 부분들을 많이 담당을 해주시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서 이제 인적 자원으로서 이제 한편으로 몸으로 마음으로 다 해주는 우리 굉장히 소중한 존재라고 볼 이분들이 이제 주로 하는 것들은 보시면 이제 우리 어르신들 기본적으로 상담원들이 상담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부족한 사후 관리 차원에서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 강사로서 뭐 활동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강사 이제 노인들 대상으로 이제 그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노인권 아카데미를 연중 개최하고 있는데 그 개최할 때 이제 스텝으로 같이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장모사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이제 캠페인, 미니 캠페인이라고 해서 우리 봉사원들이 주도적으로 이제 이렇게 움직이면서 캠페인을 노인학대 홍보 전화를 알려주시고요. 노인학대 예방이 날 때 또 기념 포럼이라든지 이렇게 뭐 기념 바자회를 진행할 때 스텝으로서도 진행을 또 해주시고 또 인적 자원으로서 이제 나름대로 충실히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또 CMS 후원으로 또 후원을 하고 계시고 또 사업장이 있는 분들은 후원 저금통으로 같이 해서 이렇게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또 세부적인 내용들은 우리 뒤에 다음 시간에 또 인적 자원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관련되어 있는 사진들 보시면 뭐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한다거나 매년 초마다 이제 자원봉사 교육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미니 캠페인들을 진행을 하고 본인들께 어떤 자조적인 어떤 활동들을 사기 신작을 하기 위해서 히어로 서포터즈 워크숍 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별 행사를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저희 기관에서 이제 저희 문화적 콘텐츠로 연극제를 매년마다 이제 실시를 했고 이제 그 문화적인 차원에서 이제 연극제라는 활동으로 이제 지역사회 이제 노인에 대한 인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이제 행사했는데 뭐 홍보대사로서 예전에 뭐 한성주 씨 지금도 이제 뭐 최재원 이제 뭐그 탤런트가 같이 홍보대사로서 저희 기관에 활동을 하고 계시고 뭐 재능 기부로 늘 사회를 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연극제는 예전에는 그 학교와 뭐 다른 일반인들 해서 이제 경진대 형태로 진행한 적도 있었고요. 또한 이제 전문 극단을 통해서 제가 이제 무대 장치를 같이 옮겨오고 각본도 각색해서 전문 극단을 통해서 이렇게 연극제를 진행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UCC 공모전이라는 연극제를 할 때 스텝으로 많이 또 활동하고 계시고 또 중요한 또 공모전 할 때 또 후원이사들이 또 기업 후원으로 통해서 이제 저희가 상금도 같이 확보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이렇게 또 그런 그 스텝으로
또 물적 자원으로 또 활동을 해주셔서 저희 기관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을 사실은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는 것들도 다 이게 물적인 자원으로서 후원이사들의 어떤 그런 자원들이 있었고, 사실은 이 UC 공모전 할 때마다 한 2천만 원 정도의 상금이라든지 그 어떤 부대 비용들이 들어가는데, 그 금액의 우리 사업비의 어떤 한 80% 이상을 사실은 우리 후원 이사들이 다 담당을 해서 이 행사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 사회복지의 인파먼트라는 건 뭐냐면 결국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보조금 내서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계획들을 전문성 있게 계획을 하고 그 사업들을 나름대로 지역 자원들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 그것이 바로 사회복사 인파먼트라고. UCC 공모전의 어떤 대표적인 사진들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요. 뭐 이렇게 인식 개선 차원에서 관련된 작품들을 같이 소개를 하고 쇼스토리 통해서 이제 앞에 그림들을 같이 제시를.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효과패라고 하는 이제 일반 뭐 복지관에서는 그 뭐 일반 바자회라고 많이 할 텐데, 우리는 이제 노인에 대한 인권들을 대부분 상징을 하고, 이제 또 효카페라고 하는 명칭을 붙인 건 인천에 보면 이제 순봉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1층에는 이제 카페가 있는데 효카페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기관에서 이제 일반 일일차집 같은 걸 일일협회를 하더라도 장소 대여료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우리는 사실은 그 순복음교 1층의 카페를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고, 사실은 한 3회 정도를 카페에서 사용을 해서 바자회를 진행을 하고, 그날도 마찬가지로 또 이제 뭐 시장님도 오시고 뭐 이제 순복음교회 목사님도 이렇게 축사로 같이 행사에 참여를 해주셨고, 또 이렇게 또 그날 일시적인 후원으로 또 많은 기관에서 참여해 주셔갖고 행사를 또 빛나게 또 해주셔서 나름대로 행사가 또 빛나게 참여를 했던 겁니다.